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림근육학 12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형근하고 견갑거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능형근, 롬보이드 머슬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기존의 근육학 개념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문을 열 때, 이렇게 열 때, 그때 작동하는 근육이죠. 견갑골 안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근육이죠. 사실 그 천층에는 승모근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심층에는 능형근 있고 최심층 안에는 상후거근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어쩌면 중간에 껴있는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능형근은요 전거근하고 붙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전거근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옆구리를 풀어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립 옆구리를 풀어줄 때 좀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늑간통이나 여기 여러분 잘못 만지게 되면은 늑막염도 올 수 있는 아주 되게 예민한 곳이고 또 늑골 골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때 여기를 어떻게 만질까라고 할 때는 결국 능형근하고 외복사근을 주로 컨트롤하죠. 그래서 이 능형근이라는 근육을 어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경락적인 요소로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고요. 근육 자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흉추 3번은요, 폐를 주관하거든요. 자, 흉추 4번은 심포를 주관해요. 흉추 5번은 심장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 안쪽으로, 견갑골 안쪽에 여기가 흉추 3번이고 4번하고 5번이잖아요. 여기에 척추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요 라인에 능형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우리 몸 안에서 심장 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상후거근이 좀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능형근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후거근은 안에서 근육을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하지만 능형근은 전거근과 같이 큰 움직임에 영향을 또 주거든요. 수기를 참 오래 해봤습니다. 제가 고객관리를 한 30년 가까이로 고객관리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능형근에서 오는 통증 있죠. 그 안쪽에서 오는 통증. 우리 그거를 고황통이라고 부르죠. 고황. 한의학적으로 고황의 통증은 좀 깊고도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황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결국 심장 쪽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거근, 능형근의 그 어떤 모습과 전거근에 영향을 주지만 이 능형근을 편안하게 해주려면요 견갑하근을 뜯어줘야지 편안하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능형근의 움직임과 그 심포와 심장의 영향을 좀 편안하게 주려면 어쩌면 견갑하근을 뜯어주는 게 능형근의 역할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능형근은요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또 이런 데도 많이 연관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능형근은 능형근 하나로 보는 것보단 요 전거근과 연결되는 하나의 그림과 또 능형근과 견갑거근이 작동을 해서 경추 5번의 뿌리라는 것.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신경줄기가 5번에서 나와서 이렇게 넘어와서 다시 사각근으로 갔다가 하나의 얇은 줄기가 뒤로 타고 넘어가서 견갑골 쪽으로 쭉 타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 신경을 견갑배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살 스카플라 너브라고 해서 여기에 영향을 준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팁으로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항상 무한 반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알려드리고 요렇게 알려드리면 앞에 걸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사각근,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 근복을 뚫고 나온다. 거기를 근복이라는 거는 근육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세 개의 신경이 뚫고 나온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경은 견갑 상신경, 극상근하고 극하근을 지배하고요. 두 번째는 견갑 배신경, 요거는 능형근하고 견갑거근을 지배하죠. 또 하나 나오죠. 장용신경, 얘는 정거근을 지배합니다. 장용신경의 뿌리는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이었죠. 자, 그러면 능형근의 뿌리는 경추 5번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설명합니다. 살려주는 근육학, 뭔가 고객을 내가 이 근육을 이제 알았어요. 승모근 안에 있는 근육이고 얘는 결국 견갑골을 당겨주고 몸을 잡아주는 근육이기도 해요. 근데
요해를 좀 더 우리는 알고 싶은 건 통증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한방에서는 거의 다 부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능형근의 문제는 결국 이 견갑 하근을 통해서, 이건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임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얘기지만 견갑 하근을 많이 풀어주고 당겨줘서 이 안에 심장이 아는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적인 공간을 열어주면 능형근 자체가 되게 편해집니다. 어쩌면 능형근 자체가 우리가 앞에 있는 대흉근의 반대쪽에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서 대흉근에 펴주는 거와 능형근에 어떤 수축되는 게 균형적 요소를 이루어야 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 이야기 한번 할까요? 기시 시작하는 거는 경추 7번에서 흉추 1번의 극돌기에서는 소능형근이 시작이 되고요. 대능형근은 흉추 1번에서 7번의 극돌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다시피 정지는 견갑극근에서 하각의 견갑골 척추연에서 그 기시가 정지가 되고요. 뿌리는 말씀드렸듯이 견갑 배신경. 능형근하고 같이 항상 짝으로 외워야 될 게 견갑거근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문을 열 때 작용을 한다. 대흉근의 반대적인 요소를 해주는 근육이다. 자세 불량에 연관이 있다. 어깨가 말리는 라운드 숄더에 영향이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볼게요. 라운드 숄더 오게 되면 뭐가 문제가 올까요? 어깨가 이렇게 말렸어요? 일단은요, 호흡이 짧아져요. 그죠? 경추의 운동성 자체가, 목의 자체가 횡격막을 컨트롤하는 3번하고 5번의 역할 자체가 줄어들고,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호흡량이 줄어들고, 호흡량이 짧아져서 횡격막의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통도 오게 되고, 소화력도 문제가 생기고, 몸 안에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가 온다는 거는 이 코르, 거북목에 준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다면 어딜 풀어야 된다? 대흉근 쪽에 유두에서 세치 위 부분을 풀어주면서 목의 각도를 잡아주면서 라운드 숄더, 능형근을 잡아주고 대흉근을 펴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요소를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스넥, 이걸 거북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여한다. 또 고황통이 관여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인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승모근이 이렇게 덮고 있고요. 승모근을 이렇게 제끼면 능형근이 나오고요. 능형근을 제끼면 안쪽에 상후거근이 나옵니다. 우리는 얘를 천층, 심층, 최심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근육과 신경과 혈관의 레벨은 거의 심층에 분포하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심층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층의 근육보다 어쩌면 심층의 근육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게 수기요법이나 사람한테 설명할 때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요거 설명 듣고 다시 갈게요. 짝으로 이루는 근육인 레바토스카플라, 견갑거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개가 안 돌아가요. 잠을 잘못 잤나 봐요. 고개가 안 돌아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경추 5번의 그 뿌리기 때문에 호흡이 잘 원활하지가 않나요. 복시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개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일단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서 안 움직이시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으쓱을 시켜주면 빨리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으쓱을 시켰는데 고객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바로 나가죠. 여러분 고객들한테 치료비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뭘 했습니까? 으쓱을 알려준다는 그 자체도 치료인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은 그 뿌리의 기점은 경추 1번에서부터 4번의 횡돌기에서 시작이 되고 끝나는 거는 어깨의 모서리 부분에서 끝납니다. 신경은 말씀드렸듯이 경추 5번이고 견갑 배신경이고 으쓱 근육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여러분들 전화를요 이렇게 옆으로 놨잖아요. 다른 일 하면서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전화가 끝났는데도 고개가 안 펴져요. 과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또는 옆으로 너무 이렇게 자가지고 또 이쪽에 과하게 눌려가지고 다음날 고개가 안 돌아가는 것, 또 토티콜리스라고 그래서 사경, 이렇게 흉쇄골근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습도 우리가 토티콜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사경에도 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통증 시 습관적으로 어깨에 손이 가죠. 견갑거근에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견갑거근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어디 있냐면 승모근을 드러내야지 견갑거근 보이고요. 그다음에 능형근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근육이 보이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두판상근이 근육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안으로 포개져서 들어가는 근육의 그림도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근육을 알게 되면서 같이 경락학적으로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게 배수혈의 개념을 같이 보게 됩니다. 흉추 3번은 폐랑 연관이 됩니다. 흉추 4는 심포랑 연관이 됩니다. 심포. 3번은 폐. 흉추 5번은 심장과 연관이 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쭉쭉쭉 생략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흉추 9번은 간하고 연관됩니다. 자, 흉추 12번은 위장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라인들을 배수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나는 근육을 통해서 고객을 관리할 거야 라고 해서 고객들에게 근육만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고객의 몸의 상태는 항상 여러 가지를 동반되어서 오는 상황이 오죠. 자, 안쪽에서 근육과 더불어 경락학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체성 내장 반응과 내장 체성 반응처럼 장부의 문제가 겉으로 근육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증상하고 두 개의 근육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능형근이라는 근육, 단순히 어깨와 연결되어 있다. 견갑거근이라는 근육, 들었다 놨다 하는 근육이다. 신 교수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 팔 쪽보다 팔과 이런 데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체간 설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수기가 진짜 보편적으로 불편하거나 고객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 체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완 삼두근이라는 근육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질적으로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그런 질환은 이 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상완 삼두근의 그 견갑골 쪽에 붙어 있는 라인들을 풀어줘야지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좋아집니다. 마치 무릎에 통증이 와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오게 되면 엉덩이 고관절 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알게 되고요. 이제 근육 공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경락적인 요소도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저랑 같이 실기 교육을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따로 배웠던 게 하나로 조합이 돼야 돼요. 조합이 돼서 고객의 몸의 상태에 적용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했던 테크닉으로 인해서 고객이 좋아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떤 순간 안에 어떻게 조합할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딱 만졌을 때 내가 이 사람의 근육이 현재 승모근인지 능형근에서 오는 문제인지도 느껴봐야 되는데 계속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손을 얹으면 그곳이고 능형근이고 승모근을 같이 해버린다는 얘기죠. 깊이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져주는 근육을 그냥 비벼서 될 게 아니고 들어줘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들어주는 요법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 전체적인 근육을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요. 우리 몸에서도 연결되는 선이 있어요. 쭉 수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연결선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냐면 교통이 흐르다 보면 사거리가 나와서 양쪽에 신호를 받으면서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구간이 우리 몸에서 근육과 근육이 연결돼서 머릿속 발끝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동작이 이루어질 때 막히는 동작처럼 막히는 사거리 같은 곳이 있더라. 그것이 두피 쪽하고 복부하고 엉덩이 쪽에 그 역할이 있더라. 그래서 그 막혀있는 근막을 풀어내고 두 번째, 전체의 소통을 시키는 혈액순환에 연관되는 것을 생각을 했더니 내가 심장을 끊어서 주무를 수 없다. 그로 인해서 나는 종아리를 풀어야 되겠다. 종아리를 풀어주는 그 자체는 전체에 펌핑을 해주는 마치 심장 마사지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체 근육의 호흡과 더불어서 내장기의 활동량을 확실하게 주무르면서 자연 치력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능형근이라는 근육 하나랑
견갑거근이랑 근육만 딱 잘라놓고 자 이걸로 치료하시는 질환이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1번 고황통, 2번 잠을 잘못 자서나 고개가 안 돌아갈 때, 3번 토티콜리스 사경, 뭐 5번 뭐 이래서 거북목. 계속 어떤 단편적인 거로 딱딱딱딱 정리해버리면 이게 결국 답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이 능형근이라는 근육은 대능형근하고 소능형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움직여지면서 견갑골을 드러내면 이렇게 전거근하고 연결돼서 전거근은 이쪽으로 외복사근을 연관되고 외복사근은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랑 연결되고 외복사근은 다시 안쪽에 봉건근하고 연관되고 이 외복사근은 등에 있는 그 광배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체 근육은 계속 붙어있고 연결됐고 붙어있고 연결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기회에서 해부학 책을 보거나 또 어떤 해부학을 참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근육을 보게 될 겁니다. 근육을 보게 될 때 내 눈으로 보는 근육이 지금 확실하게 저 근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는 근육도 가끔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또는 그 해부학실에서 보는 근육이 이렇게 얇게 떠이 보이는 데가 있는데 잘못 뜨면 안에 근육이 보이면서 겉에 있던 근육을 못 보게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근육과 근육이 연결되는 게 우리 하나의 콜라겐 성분처럼 연결됐고 그 연결되어 있는 선을 우리는 근막이라고 연결됐고 한의학적 경락이 결국 근막의 라인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 고객이 현재 불편한 게 진짜 능형근인가 진짜 견갑거근인가. 그러나 능형근의 문제는 능형근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견갑하근을 통해서 해결할 때가 되게 많다. 또 능형근의 문제는 대흉근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능형근이 편해질 수가 있다. 또 능형근의 문제는 견갑거근과 또 어깨 주변과 또 사각근과 흉쇄독의 전반적인 요소를 하나의 유기적인 요소를 볼 때 좋아진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렇게 능형근과 견갑거근의 기시와 정지와 신경 레벨은 일단은 익히고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그 지배적인 요소가 경추 5번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5번은 경추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횡격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목이 불편한 사람이나 능형근이나 견갑거근이 불편한 사람들, 이쪽 레벨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복식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전체 혈액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장부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1차적, 2차적, 3차적 통증이 연결돼서 온다는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현상적인 요소로 고객이 왔을 때 현재 증상만 봐요. 근데 이 증상은 단순화된 증상을 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 찾아오거나 여러분들에게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은 항상 증상의 70%가 진행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옵니다. 좀 더 머슬, 근육학적 개념에서만 근육만 바라보지 말고 근육과 고객의 통증과 또 경영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경락적인 요소와 이걸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답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자, 고개가 안 돌아갔습니다. 네, 견갑거근입니다. 으쓱으쓱으쓱으쓱하세요. 자,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고개가 안 돌아가는 게 견갑거근만의 문제였을까? 근데 저는 단순화시킵니다. 일단은 무조건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조건 견갑거근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아예 이렇게 자꾸 정의를 내려줍니다. 왜? 요소는 되게 많다고요. 근데 그 요소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리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이럴 때는 견갑거근이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그 뿌리가 경추 5번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여기에 연관되는 근육이 결국 견갑거근하고 능형근하고 같이 연관된다. 얘 지배신경이 견갑배신경이다. 결국 사각근을 뚫고 나온다. 그러면 사각근 주변도 풀어야 되겠구나. 사각근을 풀려면 차렷 자세를 푸는 게 아니라 팔을 올려서 눕힌 상태에서 신경 레벨이 열려있는 상태로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연결되어 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한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만 막상 또 영상을 찍다 보면 혼자서 이렇게 탁 열이 받아가지고요. 말이 빨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 찍는 게 장점이 뭡니까? 반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못되져 가지고 영상을 지우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제 영상들 찍었던 강의들이 계속 연결되어 주고요. 총설 근육학이라고 1시간 반 정도 찍어놓은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일단 한 4-5번 정도 반복해서 먼저 보십시오. 보시고 나서 살림근육학 개념에서는 제가 좀 더 치료적인 요소로 설명을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능형근이라는 근육을 오늘 알았습니다.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을 알았습니다. 고개가 안 돌아갈 때 연관이 있다고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봤다가 고개가 안 펴질 때 오는 통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고황이라는 통증으로 심장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오는 증상이라는 것이 견갑거근, 능형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형근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려면 신 교수는 견갑 하근을 좀 뜯어줘야지 이 능형근이라는 것이 편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능형근과 대형근과의 관계, 능형근과 견갑거근의 관계, 결국 그 뿌리를 동시에 진행돼서 같이 오는 하나의 과정.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 통증의 양상에서 상지 쪽에서 오기 때문에 견갑, 제가 말씀했던 이 배수혈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서 흉추 3번은 폐랑 연관이 된다. 4번은 심포랑 연관된다. 5번은 심장과 연관된다. 9번은 간하와 연관된다. 그리고 12번은 위장과 연관된다. 그리고 나서 흉추 5번과 9번은 하나의 틀로 잡아서 대내장 신경줄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선을 자꾸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근육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지의 통증과 등쪽의 통증과 그 다음에 이 고황통의 그 깊이를 알았습니다. 결국 능형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모근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능형근이 이해됐고 상체가 더 많이 틀어지는 걸 막아주는 상후거근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 견갑거근이 이해가 됐고 경추 5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됐고 사각근이 이해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계속 할 걸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는 힘이 되어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기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나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또 다른 걸 찾아서라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그 지방 강의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지방에 실기 강의와 이론 강의가 가니까 근육학 밴드 보시면 제 강의하는 일정들을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